18번 풀기 전에 오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5시 반까지 오세요. 구평 대비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표정이 왜 안 좋아? 나도 안 좋아. 나도 해설지 작성해야 되잖아. 맞아요? 시험지 아직 안 골랐는데 아마 월요일쯤에 제가 고를 생각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이에요. 27문제짜리 미니 모의고사, 미니라고 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킬러 3개 빠진 거, 걔를 60분 이내에 컷하는 거 훈련을 시킬 거냐, 아니면 30분짜리 풀 모의, 걔를 90분 이내에 컷하는 걸 시킬 거냐. 근데 제 경험상 90분 주잖아요? 어차피 3문제 안 풀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27개짜리가 난이도가 충분하다, 제가 좀 문제를 검토해봤는데 충분하다 싶으면 그걸로 좀 한 2주 돌고, 뭐 또 한 2주 풀 모의 돌고 9월 초에 이제 구평 있으니까 4개 정도 모의고사는 보고 우리가 시험 받지 않을까? 최소한 양심적으로다가. 맞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볼 계획이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만약에 불의의 사정에 의해서 제가 생각보다 좀 바쁘거든요. 시험지 준비가 안 되면 6시 반부터 오답하겠습니다. 알았죠? 근데 아마 웬만하면 준비할 거예요. 제가 한다고 해놓고 잘 안 하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예.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결강절도 있어서 일부러 지금 동영상의 시작 부분에 넣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메소드 연기 펼치면 안 돼. 강의를 끝까지 안 봐서 시작 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넣고 있는 거고요. 원 위의 임의의 점 P와 곡선 위의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PQ의 최소값. 근데 얘는 그렇게 질문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왜 원 위의 점을 가지고 거리를 잴 때 항상 뭐 이용하라고 했어요? 연수? 중심. 그렇지. 원의 중심 이용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Q의 좌표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T, 루트 T 마이너스 3 해서 5Q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거죠. 그럼 T의 제곱 더하기 루트 T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거니까 T의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 루트 T 더하기 9,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5Q의 제곱을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 T 더하기 1 하고 마이너스 루트 T분의 3인가? 얘를 루트 T분의 1로 그냥 묶어요. 그러면 2T 루트 T 플러스 좀 써졌네, 더하기 루트 T 마이너스 3이거든요. 얘가 루트 T를 꼭 취향 안 해도 되잖아. 그냥 한 문자로 보면 이게 3차식이에요. 1 넣으면 0 되죠. 네. 그러니까 루트 T분의 1 하고 루트 T 마이너스 1, 여기는 2T 있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2T니까 플러스 2 루트 T 있으면 되겠고, 뿔 3 있으면 되겠네요. 얘 루트 T가 나 2차 방정을 지금 한 배씩 때려보면 의미거든요. 양수 항상 양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루트 T가 1일 때 극소이면서 최소죠. 그럼 T가 1일 때 극소이면서 최소입니다.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야 맞아요? 저기다 1을 넣었을 때는 11-6이니까 5예요. 루트 5라고 보셔야죠. 여기서 1을 빼면 이게 최소값이죠. 반지름 1이니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다? 26이다. 이렇게. 별 문제 아니다 하는 거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28번을 보죠. y는 lnx 플러스 4 이것도 보자마자 알아야죠. 무엇을요? 역함수라는 걸. 이게 역함수인지 모르는 건 역함수 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그런 풀이가 적혀 있는 거지만, 굉장히 쓰레기 같은 풀이가 적혀 있는 거죠. x랑 y를 바꾼다, y에 대해 정리한다, 이렇게 한 놈 치고 역함수 이해도가 높은 놈이 없어요. 그죠? 예. 2x-4제곱은 4 빼고 2x제곱을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하면 lnx를 통과한 다음에 4를 더한 형태니까 둘이 역함수다. 물론 이렇게 그어보니까 왠지 y는 x 같은데 이런 새끼들도 있긴 있는데
y는 x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냐면 이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거죠. 되게 쉬운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y는 x하고 평행인 직선을 이렇게 가서 여기 접할 때, 그죠? 예. 그리고 이쪽에 접할 때, 요 둘 사이를 통과하면 되지 않을까,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보이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디의 길이가 되겠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여기 양쪽 접점을 통과할 때 이때가 되겠고, 이 길이를 구하면 최대가 될 때니까 이때 이제 k가 얼마냐인지 말하면 되죠. 근데 이의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럼 2x-4제곱 미분한 겁니다. 이게 1일 때 x는 얼마예요? 4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다? 4,1이다. 여기서 말하는 k라는 건 사실상 뭐하고 똑같아요? x좌표, y좌표 합하고 똑같습니다. 답은 5죠. 넘어가 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휴가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전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휴가를 갔을 때는 생각이 수업하는 게 낫겠다. 수업하는 게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애들 데리고 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 이렇게 육아랑 안 맞습니다. 저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막 화가 나요. 화가. 근데 아무튼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화를 존나 참았는데 결국 폭발하는 순간이 오더라고. 이 새끼다. fx가 x분의 lnx고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y는 fx와 접할 때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자. 원점에서 y는 fx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이게 문제 읽어봤으면 문제가 바로 이해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예, 좀 순차적으로 좀 식으로 써봅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기울기가 t인 직선이 곡선 y는 fx에 접할 때 접점 x좌표를 gt라고 하자. 이게 지금 숫자만 안 들어가 있지 우리가 맨날 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f'x에다가 x좌표에 뭘 대입하면 gt를 대입하면 그것이 t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저 문장을 식으로 쓴 겁니다. 저 문장을 식으로 쓰고 나서 이 식을 유심히 보니까 뭘 깨달을 수 있냐면 GT는 F'T의 역함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GT가 F'T의 역함수구나, 약간 이런 의심도 되죠. 역함수의 미분인가? 이제 F랑 G 합성하는 건 너무 이제 식상하니까 F'랑 G 합성해가지고 역함수의 미분을 물어보고 싶은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네. 자, 두 번째, 원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A라고 했는데 원점에서 y는 fx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A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저거를 구할 수 있냐와 존재하냐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 이제 이 A가 변하는 값이긴 한데 아무튼 이 A에 대해서 접점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확정적인 곡선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울기 A가 변하잖아요. 네, 기울기 A가 변하니까. 근데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저 A의 위치가 그렇게 다양한가? 에 대한 의문이 있죠. X분의 LNX를 사실상 이제 뭐 미분을 통해서 그릴 수는 있지만 바쁘니까 그냥 꼬라지는 한번 봐보죠. 네.
ln x 그냥 이렇게 별로 복잡한 곡선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럼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실질적으로 한 점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 점 있을까? 두 점 있겠네.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변곡점 하나 있어 보이지 않아? 아무튼 뭐 곡선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게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A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접선이 계속 존재하는 건 아니야. 맞잖아. 왜냐면 원점에서 그는다고 했으니까 원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은 몇 개 안 나와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일 수도 있고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무튼 몇 개 안 나옵니다. 막 존나 많이 안 나와. 그러면 기울기에 대해서 각각 어떤 접점이 존재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접점을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면 f'x는 a라고 잡아놓고 그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거 미분해가지고 저 미분한 식에다가 는 a 해놓고 x가 풀릴 것 같습니까? 애당초에? 안 풀릴 것 같죠. 그러니까 막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값은 아니지만 이거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형태예요. 풀어낼 수 없는 형태니까 그냥 다음과 같이 적을게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떡밥을 까는 거야. 그냥 적어도 되지. 미친놈처럼 이거 다 적은 다음에 이거라 하면 그럼 니네가 듣고 오 그럴싸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난 지금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점에서 곡선도 확정적이고 원점도 확정적이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접점이 많아봐야 한 두 개나 있을 거야. 지금 아까 곡선의 모양 봤잖아. 근데 잘 모른다고 해도 그냥 몇 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A에 따라서 접점이 계속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곡선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근데 아무튼 그 정확한 위치를 A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미적분에서는 그런 식이 나야 된다고 했잖아. 그냥 관계식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관계식을 설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F'K는 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뭘 깨달아요? 이거라 하면 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접점의 x좌표를 k라고 잡은 거예요. 그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k라고 하자. 그런 게 존재는 할 거니까 내가 지금 구할 수는 없지만 존재는 할 거니까 라고 쓴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g가 f'의 역함수잖아요. 그러면 잘 봐.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처음에 예상한 거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걸 보고 G'A는 F'K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해가 빡 안 왔죠? 만약에 빡 안 오면 역함수 미분의 이해도 좀 낮은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보는 건 뭐냐면 F의 G의 X가 X일 때 그 다음에 FK가 A라고 하면 G'A는 F'K분의 1이다 하고 하면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완전 똑같아. 지금 완전 똑같아. 근데 F가 아니고 F'이 찍혀있을 뿐이야. 그리고 저 새끼는 뭔데 이교도함수를 구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설마 이걸 보고도 아가 안 됐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역함수의 미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냐면 점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K는 A란 말은 Y는 FX가 뭘 지난다는 얘기예요? K, A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A가 독립변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F'K하고 G'A가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있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진짜 혹시나 싶어서 한 번만 그려볼게. 구평이 내버리는데 벌써 걱정이네. y는 fx가 있어요. 아니 y는 x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얘 역함수인 이렇게 y는 gx가 있어요. 지금 fg의 x는 g의 fx는 x, 즉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그러면 여기에 x1, y1이 있으면 얘를 y는 x에 대칭시킨 이 점은 뭐가 될 거냐면 y1, x1이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뭘 확실히 알고 있냐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서로 역수인 건 확실히 알지. y는 x의 대칭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니 친구들?
맞아요? 예.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f 프라임 x1이고 얘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g 프라임 y1이라니까. 그러니까 f 프라임 x1과 g 프라임 y1의 곱이 1이다라는 걸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역함수의 미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fx 위의 점이든 gx 위의 점이든, 즉 원함수의 위의 점이든 역함수 위의 점이든 둘 중 하나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두 점이 다 필요한 게 x좌표는 얘의 미분계수, 원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 쓰는 거고 y좌표는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다이렉트 다시 가볼게요. 실제로 여기가 뭔 뜻이냐면 y는 f 프라임 x 뭘 지난다? k, a를 지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방금 배운 거 똑같이 해보면 f 프라임 k랑 g 프라임 a의 곱이 아니 f 더블 프라임 k랑 바로 헷갈리죠. f 더블 프라임 k랑 g 프라임 a의 곱이 1일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f 대신에 프라임 하나 찍혀있는데 존나 헷갈리는 느낌이 들면 당신의 역함수 이해도가 좀 아직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애당초 내가 이해도라는 것은 깊이의 개념이라고 했잖아. OX의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난 알아요. 난 몰라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아는 놈도 얼만큼 깊이 있게 아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을 사용할 때는 원함수 위에 점 전체가 필요해요. x좌표, y좌표. 혹은 역함수 위에 점 전체가 필요합니다. x, y좌표. 왜냐면 각각의 기울기를 구할 때 원함수 x좌표를 사용하고 역함수 y좌표를 사용하니까 역함수의 점이면 원함수가 y좌표를 사용하고 역함수는 x좌표를 사용하겠죠. 감사합니다. 언제 다 지우고 있냐 이거. 근데 나는 이것까지 써주면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썼는데 갑자기 느낌이 쌓여가지고 안되겠다. 그림 한번 가야겠다. 오랜만에. 그죠? 네.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은 그 대응관계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가 막 바뀌어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f'x 실제 필요하긴 하잖아. 그래서 f'x를 구해볼게. 얘는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ln x라서 f 더블 프라임 x도 구할 수 있겠지. f 더블 프라임 x는 이것도 필요하죠. 네.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3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2 ln x 이렇게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고배 미분까지 다 이용해서 지금 연산을 끝낸 겁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건 실제로 뭐냐? k의 제곱분의 1-ln k입니다. 그리고 G'A라는 건 뭐냐? 마이너스 3 더하기 2ln k분의 k 세제곱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게 뭔지를 모를 뿐 K도 숫자고 A도 숫자입니다. A가 정해지면 K가 정해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러니까 A는 상수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A는 상수인 상태입니다. 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뭐 불연속인 함수다 이렇게 막 우겨볼 수도 있겠지. 정의역을 몇 개만 잡아가지고. 근데 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연속적인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k분의 ln k. 왜냐면 이게 접점이니까 이놈과 0,0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보면 걔가
k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k거든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당연히 이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기울기는 얘가 아니죠. 지금 얘는 뭘 가지고 쓴 거냐면 얘를 가지고 쓴 거예요. 왜 늦었어? 비와서 차 막혔어. 아, 알았어요. 저는 어디 놀러가서 아직도 안 온 줄 알았어. 얘 둘 사이의 기울기는 뭐냐면 k의 제곱분의 ln k란 말이죠. 그럼 얘가 k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k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k가 얼마임을 알 수 있냐면 루트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2분의 1을 알 수 있죠. 실제로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밖에 안 나와. 그냥 숫자예요. 네. 그러면 G'A도 구할 수 있죠. G'A는 K에다 루트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고맙다.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 루트 2가 되겠네요. 구하라는 게 A 곱하기 G'A 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2 루트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 이거 어차피 하나의 숫자다. 이게 뭔지 못 구하니까 그냥 진행을 하는 거지. 이거 그냥 어차피 하나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A에 관해서 풀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결과적으로 얘가 묻고 싶었던 거는 그냥 이거예요. 짜잔, 깜짝 놀랐니? 이런 느낌이죠. 예. 맨날 F랑 G 가지고 역함수 비분하는 거 지겹지 않아? 내가 F'과 G를 가지고 하게 해주지. 그냥 그런 느낌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거고요.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얘는 그냥 30번이나 쫀 모양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다면 뭐가 특이하냐? 이게 원은 원인데 반지름이 변하는 원이에요. 반지름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반지름 숫자가 아니니까 반지름이 변하는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t랑 여기 있는 t가 이 같은 문자니까 이 t가 변하면 같이 연동돼서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sin t가 각이에요. t가 각이 아닙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하지. 근데 이 도형을 막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sin t가 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 p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의 t제곱 코사인 sin t 2의 t제곱 sin t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원운동하는 물체 해석할 때 r 코사인 t, r sin t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r이 2의 t제곱일 뿐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t 할 때 t가 아니고 sin t인 거지. 이거는 도형 이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 가지고 따라 박으면 얘를 얻을 수 있어. 너구나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점 P가 나타내는 곡선을 C라고 하자. 그러면 점 P가 지금 동점이잖아요. T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럼 얘 도형의 방정식 알아야 되는 건가? 아니요. 왜냐면 T가 파이일 때니까 T가 파이일 때면 P가 정점이 될 거거든. 그 다음에 접선을 구한다고 했잖아. 접선은 물론 얘랑 얘를 뭐 매개변수를 소거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매개화된 곡선의 미분을 이용하시면 되죠. y도 t에 대해 미분하고 x도 t에 대해 미분해서 그냥 풀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y좌표 먼저 할게요. 얘가 y고 얘가 지금 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y를 t에 대해 미분하면 2의 t제곱 sin t 곱의 미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t제곱 코사인 sin t라고만 쓰면 sin t에 대한 미분이죠. 그러니까 sin t를 다시 t에 대해 미분한 결과인 코사인 t를 곱하셔야 되고요. x를 t에 대해 미분합시다. 그러면 2의 t제곱 코사인 sin t 마이너스 2의 t제곱 sin t 마찬가지 이렇게만 쓰면 sin t에 대한 미분이니까 또 코사인 t를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y의 x에 대한 변화율인데 어차피 t가 파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파이를 그냥 넣어서 b를 구하면 돼요. 파이를 집어넣으면 sin t가 0일 거라서 의미가 없고 여기선 얘만 의미가 있고 여기선 얘만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2의 파이 제곱분에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는 t는 파이일 때 무슨 점이 되냐면 2의 파이 제곱 컴마 0이 됩니다. 따라서 정점과 기울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접선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 끝입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절편 곱하기 y 절편 하면 되니까 2분의 1 2의 2파이잖아요. 2분의 0이니까 4분의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도형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랑 매개화된 곡선의 미분 이 두 가지만 알면 문제 푸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또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맞출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때문에 더욱 확신이 드는 게 있잖아. 근데 이제 수능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가 아닌 문제도 있단 말이야. 몇 개가 있어. 그럼 그 몇 개를 굉장히 불안불안하면서 풀게 될 건데 그나마 여러분들의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정확히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냥 모르겠다.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개념을 바탕으로 그냥 풀자.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난도 뭐 맞아 이거 언제 교재에 있었어 이러면서 푸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알겠죠? 네. 그냥 내가 아는 개념 가지고 푸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70번을 보겠습니다. 열린 구간 이게 지금 구간의 길이가 3이에요. 3 그리고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얘의 합이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되게 잘 쓰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이 AN이 막 N에 관한 식으로 적을 정도로 어떤 일련의 규칙을 가질 수도 있지. 그지? 예, 근데 그런 가능성은 딱히 많진 않아 보이고 왜냐면 답의 꼬라지를 봤을 때 그치?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 있나 보다. 그 몇 개를 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소값 찾는 거니까 계속 있을 텐데 어차피 얘가 0 되도록 하는 얘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작은 숫자만 더해가지고 코사인 0 되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잖아. 고마워. 예. 자, 그래서 평가원에서 되게 선호하는 형태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상 n에 2를 넣으면 뭐예요? 0부터 3까지 2를 넣으면 3부터 6까지 3을 넣으면 6부터 9까지 4를 넣으면 9부터 12까지 이런 식이에요. 그냥 여러 개의 구간을 동시에 주기 싫을 때 이렇게 줍니다. 그냥 1, 2, 3, 4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다 1, 2, 3, 4를 집어넣으면 fx도 1, 2, 3, 4가 들어가면서 바뀔 텐데 걔는 그냥 n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극대 또는 극소를 찾고 싶은 거니까 그냥 저 상태로 미분해서 n을 집어넣는 게 더 경제적인 연산일 것 같죠.
2분의 보면 2 sin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3n 곱하기 2 코사인 2x 그리고 진짜 귀찮다. 또 뒤에도 고백이 보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n 코사인 2x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nx 플러스 4n 제곱 마이너스 1 여기 곱하기 사인 2 사인 2x고 여기 보고 바꿔주면 되겠네. 맞는 거 아니 친구들? 쫄지 마라. 여기가 없어지네. 그치?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f'x는 sin 2x, 2 sin 2x로 묶어지죠? 2 sin 2x로 묶어지고 저것도 인수분해 되는 것 같다. 2n-1, 2n 플러스 1 안 되나? 되는 것 같죠? 왜냐면 플러스 1 사라지니까 2n하고 아무튼 되는 것 같아요. 2 sin 2x로 묶어버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nx 플러스 4n 제곱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같이 2도 꺼내버리자. 네, 그럼 여기 없고 여기 3이고 여기 2인 거니까 2n n으로 되는 거 같잖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f'x는 4x-n x-2n sin 2x가 됩니다.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올 것처럼 별로 기대가 안 되지만 예쁜 모양이 나오게 설계되어 있다. 그렇고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먼저 관찰해 볼까요?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구간은 0에서 3까지예요. 그리고 fx는 이제 4 x-1 x-2 sin 2x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1은 뭐가 되냐면 어차피 1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사인하면서 0되는 위치가 아니니까 2에서도 극대 또는 극소입니다. 극대 또는 극소니까 0일 때, 그 다음에 부호 변경이 확실할 때 이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sin 2x면 0에서 3까지요. 그러면 2x가 0에서 6까지거든. x가 0에서 3까지니까 2x는 0에서 6까지죠. 네. 2x가 0에서 6까지면 사인 함수가 0 되는 위치가 어차피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그럼 파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2x가 0에서 6까지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을 때면 여기가 0이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2파인데 2파인 2 곱하기 3.24 얼마니까 6보다 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밖에 안 도는 거잖아. 그럼 이만큼을 돌 때 사인 함수의 부호 변동이 이때 한 번 있었어. 파이일 때. 그럼 2x가 파이일 때니까 x는 얼마? 2분의 파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파이인 거예요. 자, 이때가 최소이면 개 땡큐지만 출제자가 병신입니까? 절대 아니겠지. 이거 3개 다 더해봐야 어차피 코사인 값은 0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0이 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1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꼬라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뭘 깨닫니? 와, 여기가 극점으로 적용하면 절대 코사인이 0이 안 되겠다는 거 알지? 왜냐면 코사인 값이 0이 되려면 2분의 홀수 파이어야만 되거든. 근데 저걸 어떻게 날릴 건데? n이나 2n의 극점의 위치가 되면 어떻게 날릴 거냐고. 그지? 요걸 눈치를 좀 까면 n이 2라고 하면 이게 3에서 6까지인데 2하고 4가 되거든? 그러면 3에서 6까지에 2하고 4 들어있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야. 코사인 0 되게 만들 수가 없다니까. 방금 눈치를 깠잖아. 우리는
방금 우리 눈치를 깠다고요. 그래서 2는 생략합니다. 예. 2는 생략했다는 뜻으로 3이라고 적을게요. 알겠죠? 예. 그럼 n이 3일 때는 6부터 9까지예요. 그럼 이때 fx가 4x-3 x-6 sin 2x이기 때문에 3, 6일 때 극점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6과 9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6과 9 사이면 2x는 이제 12부터 18 사이입니다. 감사합니다. 2x를 제가 12라고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위치를 떠올려야 되지? 두 바퀴를 조금 못 도는 위치. x축 바로 살짝 아래. 고마워. 그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얘가 어차피 2x라고 하면 6이잖아. 6은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야, 못 도는 거야? 못 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좀 노리는 것 같은데 봐봐. 처음에 선생님이 x가 0에서 3 사이면 여기에 스타트를 끊어서 한 바퀴를 채 돌지 못하고 여기서 멈춘다고 했지.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서 한 바퀴를 채 못 돌고 한 이쯤에서 멈추겠지. 그러니까 계속 스타트 라인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바퀴는 채 돌지 못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시오태시. 그러면 A3는 얘가 12면 두 바퀴를 못 돈 상태, 두 번 밀린 상태입니다. 거기서 한 바퀴를 채 못 돌 거예요. 그럼 0 될 때가 아이씨 대가리 나빠서 두 바퀴를 돌 때 4파이일 때, 두 바퀴를 다 돌아서 4파이일 때랑 5파이일 때 두 개 나와요. 그러면 A3는 2파이하고 2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됐네. 이때가 언제예요? 최소값이에요. L은 3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 A1 아이씨 A2 야 너 N2일 때 생략했냐? 다시 이 새끼야 라고 써있죠. 죄송합니다. 이런 젠장을. 왜냐면 K는 1부터 얼마까지? 5까지 해야 되니까 1, 2, 3, 4, 5 최소 5개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것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젠장을. N이 1때 해야죠 뭐. 3일부터 6까지 짜증나네. 4 x-2 x-4 sin 2x. 자 A2 영서 좀 불러줄까? 하이 2분의 3파이요. 반 바퀴 조금 더 돌면 한 번 더 0 되죠. 그때 3파이죠. 2x 3파이일 때. 지금 제 말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네, 봐봐. 이런 것만 봐도 야 이런 걸 사인 2x 그래프 그리고 있는 새끼들이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고 애당초에.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해설자는 그래프 열심히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건 1시간 40분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동경 회전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예. 네 번째 n이 4. 물론 그래프 이해도가 아주 높으면 또 할 수도 있죠.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뒤부터는 어차피 쟤들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연수 A4 불러봐. 3파이. 근데 눈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이제 실제로 돌려보지 않아도 이게 거의 한 바퀴다. 조금씩 시프팅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눈치를 깔 수 있죠. 그럼 A5는 바로 쓸까요? 4파이 2분의 9파이.
조금씩 밀리는 거니까 5개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확 뒤집히고 이러지 않아. 그래서 근데 마지막 건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이대가 답입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 7 더하기 2분의 45파이 이가 답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함수입니다. 그래요. 이게 3월 학평 문제였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극대 극소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처음엔 잘 알았지만 워낙 문제만 풀다 보니까 잘못 알게 된 애들이 있어요. 영서, 극대 극소의 정의 나한테 말해볼까?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좁은 구간이요? 어느 정도로 좁아야 되는데요? 충분히라고 하면 돼. 충분히. 아씨 어느 정도가 충분한 건데 어느 정도가 충분하냐면 이런 게 있었어. 알겠지? 난 이것도 좁은데 얘는 그럼 최대값 아니니까 극대 아니네 이러면 아니야. 충분히 좁지 않아. 요 정도는 해야지. 그럼 얘가 최대니까 극대네. 이게 충분히 좁은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더 좁혀봐야 달라질 게 없어요. 얘를 중심으로 구간을 더 좁혀봐야 달라질 게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좁힐 필요가 없거든. 극한의 개념이 아니에요. 충분히 좁다는 말은 극한이 아닙니다. 막 존나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계속 더 이상 좁혀봐도 얘가 여전히 최대임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좁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는 더 좁히면 얘가 최대냐 구분 지을 수 있기는 더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제 더 좁혀봐야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좁은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이면 극대값이고 충분히 좁은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이면 극소값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가 충분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이라는 말 안에는 연속이라든지 미분 가능이라든지 이런 말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3 반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까 말씀드리면 자, 여기가 x는 a라고 합시다. 그럼 x는 a에서 이 함수는 극대입니까? 극소입니까? 극대입니다. 충분히 좁은 열린 공간에서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극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어요. 이 함수는 x는 a에서 극소입니다. 왜 미분 가능이라는 오개념이 생기냐면 맨날 미분 가능인 함수만 다르고 그걸 통해서 0 되면 극대 혹은 극소 아니야? 이지라니까 자꾸 미분을 하려고 해. 근데 미분 가능인 함수다 라고 깔려 있어야 미분을 해서 극점을 찾는 거지 미분이 불가능하면 극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너무 미분 가능한 함수들만 다루다 보니까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확인할 게 이거잖아요. 자, 이 y는 c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충분히 좁아 보입니다. 자, 요 안에 극대값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고개를 절레서 그냥 없어? 진짜 없냐? 야, 그러면 말을 바꿔볼게. 저 안에 최대값 있어, 없어? 야, 없다고 말하는 놈은 학교에서 수학시험 봤는데 전교생이 다 100점이야. 그럼 내가 1등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1등 맞잖아. 모두가 1등일 뿐이지. 모두가 1등이면서 꼴등이잖아요. 야, 이거 모든 점에서 극대이면서 극소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정의 입각해서 판단하라고. 얘가 제일 크지? 제일 작기도 하고. 그럼 이 새끼 극대값이면 극소값이네. 나돈데? 나돈데? 아, 우리 모두는 극대값이면 극소값이구나. 됐잖아. 그냥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하니까 그래 정의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거 틀렸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주기함수로 돼 있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경계 빠져 있지. 애들이 다 뭐 하려고 했을 것 같냐? 2를 이으려고 했어. 자꾸 이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그거야. 딱 그거 놀이 문제입니다. 딱 그걸 놀이 문제입니다. 예. 연속일 필요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고요. 예. 어쨌거나 저 0부터 2 사이에서는 fx의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미분하셔야 되거든요. 미분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미분해 보시면 인수분해 이쁘게 돼서 x-a x 플러스 a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은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죠. 분자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겠지. 둘 다 가능합니다. a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f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0의 우측에서는 미분 가능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의 우측에서는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극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0이 이런 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간에. 그죠? 예. 그리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극소의 위치는 여기 이거여야 되지 않아요? 그죠? 0과 2 사이에서 극소를 간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저 구간 내에 있게끔 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적당히 작은 정수 A를 생각하면 되는데 마삼 아닌가? 이때는? 마삼 집어넣으면 1이잖아 저 위치가. 이제 예. 마산 어차피 안되고 마이도 안됩니다. 이때는 A는 얼마예요? 1이면 되죠. 그죠? 예. 둘 다 1일 때를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1일 때 A가 1일 때 이때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면 되냐면 사실상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답은 이거일 것 같긴 한데 뭐 하나 나왔는데 곱과라고 했겠어. 하나 나왔는데 곱과라고 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선생님 0의 우측밖에 안 보고 있잖아요. 0의 좌측은 안 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0의 좌측 보는 게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때는 2의 좌측에서 fx를 보는 거예요. 극한을. 왜냐면 연속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연속이면 뭐 같은 값이 나오겠지.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불연속이어도 극대 가능하다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죠. 예. 그러면 2의 좌측일 때 a는 어차피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고 2의 좌측일 때 극대 실제로는 fx는 연속함수의 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3분의 얼마야? 3분의 25 맞잖아? 근데 f0은 얼마냐면 9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2의 좌측을 보는 이유가 0의 좌측을 보기 위해서잖아. 그럼 0의 좌측에서 3분의 25라는 극한을 갖고 있었는데 9로 껑충 뛰었다고. 3분의 27이잖아. 얘는 더 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0에서 극대를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냥 곱해서 답을 적어도 되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얘 x가 2의 좌측일 때 fx 마찬가지로 a에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2 하시면 되고요. 그럼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때 f0은 얼마냐면 얼마지? f0 얼마냐? a에 1 집어넣으면 그냥 1 아니냐? 맞잖아. a에 1 집어넣으면 맞잖아. 그러면 3분의 1에서 1로 띄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극대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0에서의 좌극한, 이게 여기 다 2에서의 좌극한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뭐 뜻이에요? 0에서의 좌극한입니다. 0에서의 좌극한이 0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았기 때문에 실제 극대인 거예요.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긴 미분 가능인 함수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애들이 이걸 생쇼를 하고 결국 못 풀었는데 왜 연결이 안 되지? 이제 하고 있었던 거야 계속. 연결이 될 필요가 없다고. 알았니?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이제 자꾸 연속함수나 미분 가능인 함수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극대, 극소 이런 걸 말을 할 때 연속이어야 한다거나 혹은 미분 가능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자꾸 5개념이 생기는데 그 5개념을 한번 두드린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막 연속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럼 애들이 존나 잘하거든.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한 번씩. 예, 근데 최근에는 거의 나온 것 같지가 않아서 나올 때가 돼가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벌써 8시가 넘었다고? 난 몇 문제 하지도 않았는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